태산 같은 걱정도 티끌 같은 걱정도 나눠주세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함께 걱정해드릴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걱정이 없겠네. 이번 시간에는 게스트분의 걱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혜주님 어떤 걱정거리를 가져오셨을까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 하는 거를 제가 선톡을 잘 못하거든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로 좀 요즘 들어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빈도가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 그거에 대해 그게 참 많이 고민이 돼서 걱정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되게 새로운 고민이네요. 상대가 좀 서운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서운했기도 했고, 왜냐면 저는 카톡을 사실 온 거를 알아도 잘 안 읽고, 네네네. 왜냐면 저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데, 만약에 그걸 답장을 해버리면은 되게 답장 속도들이 다들 빠르잖아요. 다들 보면 바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아니까 지금 이걸 해버리면은 딴 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냥 보고 덮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하기 편할 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너랑 연락을 할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왔을 때 친구랑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연락 때문에 약간 서운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래서 서운했어 했더니 근데 너 답장 그때도 빨리 했어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뭐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했더니 그니까 상대방도 너가 자기를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지도 아닐까? 막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처음에는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랬다가 근데 곱씹어 보니까 그게 맞지. 사실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선순위를 그 사람보다 제일 다른 거에 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데 이미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고민스러워요. 근데 뭐 아까 나의 일을 다 끝내고 친구한테 연락을 다 하는 게 뭔가 그게 이기적인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혹시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해결 많이 될 거예요. 업무 시간에는 칼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연락 없는 건 다들 이해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건 농담인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연락 스타일 저희가 다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연인끼리도 연락 스타일 안 맞으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맞다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은 좀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 스타일 맞는 사람이랑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여러 분이랑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 근데 특정인 몇 명만 몇 명만 그렇게도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딱 얘기한 게 나는 너가 그러는 걸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너랑 그렇게 지낸 시간이 뭐 연락을 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테니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렇지 그렇겠구나. 늦어도 뭐 몇 시간 안에 답장을 한다 이런 거. 근데 그 되게 저는 달라요. 맞아. 저 막 하루 이틀 지나서 답장할 맞아. 때도 있고 진짜 너도 빨리 그래? 칼답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경우마다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 카톡 상태 메시지에 답장 느리다고 써놓으면 조금 낫지 않나요? 카톡 안 봐요 이런 네, 거. 카톡 잘 안 봅니다. 뭐 이런 거 급한 일 써놓으면. 용건 있으면 문자로 전화로. 약간 이렇게. 카톡 X 급한 일 문자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런 거 좀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잘 안 보는구나 하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연락 스타일 자체를 바꾸라고 하기는 사실 너무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뭐 지금 26살인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만에 근데 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근데 저도 한번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진짜 막 뭐 심하면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오래 가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걔도 일주일 만에 답장을 막 이러니까 근데 서로 그러는데 뭐 많이 늦으면 뭐 2,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답장해야지 아는데 그간 안 한 게 있으니까 먼저 말을 선택하는 것도 미안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러니까 좀 아까 친구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혜준님을 아직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한테는 처음에 몇 번 정도는 답장이 그렇게 늦어질 때 아 미안 내가 핸드폰을 잘 안 봐서 답장이 좀 느려 그쵸, 라고 그쵸. 말을 하면서 이제 답장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 분들이 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음. 말로 얘기를 해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해야죠. 내가 해주면 사실 맞아. 어쩔 수 내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인데 뭐 어떡해. 네, 뭐 대신 급한 거 같을 때는 맞아. 답장 빨리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해결이 되었나요? 그러고 또 있어요. 연락 관련해서. 네. 제가 윗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뭐 안부 연락도 드리잖아요. 막 뭐 매번은 아니어도 큰 명절이 있거나 막 새해일 때. 근데 그것도 안 해요. 못한다는 건 변명이 그냥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선뜻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더 죄송스러워서 못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선뜻 손이 죄송스러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쵸. 그런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연락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사실 뭐 만약에 굳이 연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면은 뭐 해야 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이거 진짜 눈 딱 감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잡고 아예. 그래서 뭐 저는 좀 어르신들한테 연락 자주 드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옛날에 되게 잘 알고 지냈던 어른인데 지금은 뭔가 어쩌다 보니 연락 안 하게 돼서 명절이나 뭐 그런 날에 연락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분들한테 그냥 몰라 이러고 딱 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민망하고 어색한 감정은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는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 게 혜주님이 아까도 지금 지속되고 있던 연락 자체도 내가 답장을 늦게 하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안 그래도 연락을 안 하던 사람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이게 좀 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완전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근데 저도 막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한테 연락 진짜 안 한 지도 오래되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막 그 연락이 다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해야지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저는 그래도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다는 아니니까 난 항상 이분들한테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뭔가 딱 저렇게 특정 어떤 분이 연락하는 게 좋아라는 얘기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상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환기시키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나는 내가 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좀 막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지원 씨 말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이제 연락을 어르신분들에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숙제쌤 뵙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약간 마음을 표해야 하는 분들을 직접 행동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표현하고 하시니까 그냥 연락 자체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좀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직접 안 찾아뵙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또 찾아뵙는 거는 맞아. 찾아뵈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사실 없지. 처음이었어요. 응? 처음 찾아뵈는 저번에도 근데 그럴 한번- 수밖에 없죠. 아마 졸업하고 처음 뵌 것 같은데. 졸업하고 한국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른분들은 사실 그 막 꼰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연락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래서 얘가 연락을 5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연락하면 받으면 되게 이게 좋아하시거든요. 누구야? 그냥 이렇게 음.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마음이 우러 나왔을 때 연락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뭐 우리가 부탁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안부 묻는 연락이고 감사함 표하는 연락이라면 너무 의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음이 걸려도 보내면 좋아하시니 너무 주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연락은 정말 너무 어려운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왜냐면 어려워요. 우리 삶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하면 생각보다 이게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참 숙제다. 모든 이들의 숙제고 연락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긴 해요. 맞아. 우리 다 약간 연락을 막 잘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대단하고 받아야 되긴 하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다. 본인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혜주 씨가 연락하는 그분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그분도 이제 본인을 그러니까 항상 칼답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편하지 맞아요, 않을까요? 오히려 편할 거다. 네, 그래도 마음이 저는 이렇게 너무 친구 사이에 좀 오래 걸리지만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진짜 신경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엔 혜주 씨가 이제 원래도 좀 그런 성격인데 좀 소심하고 이러지 않을까 약간 항상 본인을 약자에 두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국 사회를 오래 떠나다 보니까 이 바쁘다 바빠 냉철한 그런 칼 같은 한국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더 그런 독일에서 마음이 편지를 순수한 주고 마음이 갔는데. 계속 맞아, 유지되지 맞아. 않았나 느긋하게 라고도 생각합니다. 카톡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빨라 카톡. 편지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몇 주도 걸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독일에서 저희 라디오 좀 들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독일에 있을 때는 딱 그 일요일 날 업데이트 되셨는데 제가 일요일 저녁에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끝날 때 보면은 보통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가면서 딱 했을 때 안 올라와 있으면 좀 늦을 때가 있죠. 종종 있죠. 좀 독일 사람. 시계 좋고. 그랬는데 보통은 그렇게 집에 가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아, 네, 들을만 하셨어요? 잘 아, 못 저는 알아봤어요? 근데 또 친구들이니까 그냥 같이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그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때도 뭐
엄청 볼 게 없다 싶어요. 그쵸? 그래서 잘하잖아요. 맞다 싶으면 이제 땡기는 거 없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어느 편이 제일 재밌었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친구 나왔을 때 그 효진이 굉장히 새로웠어서 역질문하고 말해서 그래서 그때도 막 계속 나와달라고 했었거든. 그 독일에서 이제 한국 오면 꼭 나와야 돼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가야 되나 이랬는데 효진 씨가 약간 유독 특별한 경우였고. 그쵸. 맞아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 막 엄청 떨려서 못 받겠지만 막 손도 막 이렇게 달달달 막 약간 떨고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또 한바탕 수다를 떤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생각에 대한 생각 주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생각해 오신 거 있나요? 제가 근데 사실 두 가지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었는데 하나는 뭐지? 들으면은 그 순간으로 갈 수 있는 노래? 좋다. 그래서 두 개에서 고르셔도 2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혜주 씨는 2개의 답이 어떤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꿈은 따로는 없는데 꿈은 아니고 상황이었는데 학교 지원해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합격 통지서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냥 자고 있었다가 그냥 탁 일어났는데 느낌이 왔겠다. 근데 내려가보니까 진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개 떨려. 근데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떨어지면 얇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혼자 엄청 소름 돋아했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네. 꿈은 아니지만 그런 소리 안 질렀어요? 혼자 있었으니까 그냥 네. 근데 저기라도 더 못하니까 뭐라는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읽다가 뭐가 됐다고 거기만 그 단어만 해서 다 됐다 그랬죠. 진짜 대단하다. 혼자 공부해서. 그럼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아까 처음 선곡한 노래도 보통 저는 한국을 되게 꽂히면 계속 듣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거 끝곡으로 선곡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 이 노래는 이제 제가 한참 어학 공부할 때 여름에 도서관 갈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딱 그 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그런 어떤 곡이죠? 네, Nancy from Now On인데 사실 그 가사 뜻보다는 그냥 그때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서 네네네. 딱 들으면 그때 생각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곡 듣고 올 텐데요.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벨만 삼행시 듣고 바로 이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굉장히 떨려 하셨어요. 못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는 건 하나, 둘, 둘, 셋, 셋, 별! 별로 없지만 이거 너무 하나, 둘, 셋. 만만세 저 이해주 같다. 진짜 이해수 같다. 듣고 올게요. Oh, pour me another drink and punch me in the face. You can call me Nancy. Every man wears a symbol, and I know I have mine. I've got my right hand stamped in the concentration camp where my organ screams, slow down, man. Ooh, always unknown.
couple states below. Oh, hook me up to the tank and roll me to the door. I'm going where my body leads me. I can fend for myself with what looks I have left. I'll put away a few, and pretty soon I'll be breaking things like Howard Hughes. Ooh, how was I know? Milk and honey flow, just a couple states below. Before the devil made me run, run, boy, run, Ein Schiff ist sicherer, wenn es im Hafen liegt. Doch dafür werden Schiffe nicht gebaut.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한 달 동안 31개의 질문에 답을 하며 채워나갔던 제 첫 인터뷰집이 어제 도착했어요. 2021년 7월 세상 더울 때 주말마다 밀린 질문들을 하나둘 써가면서 꽤나 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거든요. 고작 8월 한 달 동안 잊고 지냈다고 어제 갑자기 도착한 그 책이 되게 선물처럼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는데 되게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괜히 새삼 느끼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네? 라며 놀라기도 하고요. 고작 2달 지났을 뿐인데 내가 그 안에도 바뀌었나 싶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더 안전하죠. 그리고 정박하는 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순간에도 휘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에 버티고 있을 거고요. 밧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꽉 잡고 있을 거고요. 정박해 있으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쉼을, 어떤 이들에게는 기대를 심어줄 거고 또 항구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더 나아가를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굳게 맞서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새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나아가 있을걸요? 이번 주도 바람에 흔들리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선선한 바람 맞으며 산책 한번 하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백예린의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균영, 김보통, 김사람의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쳐다보며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진 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